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소라게는 교목생물에 속하고 어디든지 잘 오를 수 있는 등반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탈출을 위해서 잘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라게 사육에서 탈출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탈출에 대한 큰 걱정을 안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탈출이 위험한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라게를 사육할 때에는 뚜껑을 덮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온열 등으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여름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계절에는 매우 추울 수도 있고요. 습도의 경우는 너무 건조할 것입니다. 또한 소라게는 일단 어둡고 좁은 곳으로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숨어야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소파 밑이나 침대 밑 등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자욱한 곳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곳은 먼지가 수북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포유동물을 같이 키우고 계신다면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라게의 탈출 후 다시 찾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없다고 해서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데미지가 한계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은 맞겠지만 그 데미지는 계속 쌓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그런 데미지를 입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지만 않는다면 회복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탈출을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가장 위험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라게가 꼭 탈출을 하지 않더라도 사육장의 뚜껑, 즉 온열 등에 매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제 포맥스 사육장 시절의 온열등 모습입니다. 이렇게 왼쪽의 사진과 같이 붉은 코팅이 된 온열등이었지만 이렇게 우측 사진처럼 다 벗겨졌습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큰 딸기 소라게가 항상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W 이하의 전구였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0W 이상이거나 50W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가끔 사육장 정비에 따라 팔이나 손에 온열등이 닿아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온열등은 내부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용품이기 때문에 직접 만지게 되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온열등에 소라게가 복부를 대고 매달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장은 큰 위험 없이 뛰어내리고 끝나겠지만 분명히 그 데미지는 한 차례 누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2번, 3번 그리고 그 이상이 된다면 결국엔 폐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탈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소라게가 직접 열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뚜껑이 자체적으로 엄청 무겁거나 아니면 열지 못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탈출 자체는 막을 수 있지만 뚜껑이나 온열 등에 매달리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스크린의 높이나 경로 점검입니다. 저희 집 장식장의 백스크린은 아트 소일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단부가 참 예쁘진 않습니다. 가장 위까지 다 덮고 싶었지만 좀 덜 예쁘더라도 소라게의 안전을 생각해서 저 정도에서 더 이상 바르지 않고 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 꼭대기까지 아트 소일로 다 덮었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이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소라게는 저 전선에 매달려서 전선을 끊어놓거나 온열등까지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몰딩 방법의 변경입니다. 몰딩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전선이 보이게 될 것이고 소라게들이 이 전선을 타고 올라가서 탈출을 하거나 온열등에 매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전선을 최대한 매립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는 길에 최대한 작은 테이프를 붙여서 전선을 밀착시켜 줘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곳에 몰딩을 하게 될 텐데 전선이 최대한 코너에 붙어 있어야 몰딩 작업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몰딩을 할 때에도 지금 보이는 이 전선처럼 타고 올라가기 쉽게 튀어나와 있다면 소라게는 그 몰딩조차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방법이
바로 이 30cm 자를 대주는 방법입니다. 대신 그냥 덧대지 않고 코너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코너 쪽에 바짝 붙여준다고 하면 소라게는 잡고 올라갈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배치시킨다고 하면 소라게는 밑쪽을 잡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오르지 못한다고 해도 점점 자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대어주고 바닥재가 그 밑 공간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소라게가 타고 올라갈 틈이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줄 때 자가 약간이라도 튀어나와서 붙게 된다면 소라게는 자를 붙잡고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밀착해서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 붙여주었고요. 이걸 잡을 수 있는 부위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애들은 잡고 오르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소라게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면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 밑에서부터 잡고 오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소라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들의 특징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발톱이 매우 날카로워서 이 자와 유리면 사이의 틈을 조금씩 구멍을 뚫고 오른다면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지 2주가 넘었는데 단 한 마리도 오른 소라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육을 하면서 기폭이나 여과기를 설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선을 타고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2년 이상을 여과기를 설치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방법을 생각해낸 뒤에는 이젠 잘 사용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소라게 사육의 로망입니다. 소라게 사육을 하면서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누구든지 소라게와의 정이 쌓여가며 그들을 위하는, 그리고 바라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신경 써줄 것이고, 누군가는 엄청 바글거리면서 활동해주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고, 누군가는 다양한 소라게들을 데려다 키우고 싶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멋진 레이아웃을 꾸며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최대한 신선한 음식과 물, 그리고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레이아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 이런 바램에 있어서 그 바램이 우리 사육자들의 욕심인지 아니면 소라게를 위해서도 맞는 방향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소라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문제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사육 방식과 앞으로의 사육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